네, 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금호석유 주주분들. 금호석유는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전에는 인도의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합성 고무 수입량 급증이 좀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의 금호석유 쪽이 좀 매출이 좀 긍정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동남아 이 장갑 업체의 업황의 회복으로 이 금호석유 매출 증대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수혜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저와 함께 상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업 부분은 일단 합성고무, 합성수지, 정미화학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합성고무입니다. 합성고무가 일단 이 기업의 주 매출원이다 할 수 있겠고, 이 중에서 이 MBR, 그러니까 이 의료용 장갑의 원재료인 이 MB 라텍스 부분을 좀 다뤄볼 겁니다. 일단 동남아가 이 수혜를 받는 이유는 이 중국이 관세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일단 보시면 미국 중국산 제품의 관세 폭탄, 국내 산업계 촉각이라는 이 기사로 미국은 이번 2분기에 이 중국의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이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목으로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 반도체, 철강, 태양전지 등의 핵심 산업 품목에 대한 이 관세를 좀 대폭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올렸는지 확인을 해보면 전기차는 100%나 올렸다 하고요. 레고시 반도체 50, 태양광 셀 50, 배터리 25 이렇게 쫙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금호석유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의료 제품입니다. 의료 제품에 속한 부분이 이 수술용 고무장갑이에요. 이 수술용 고무장갑에 들어가는 게 아까 제가 얘기 들었던 이 MB 라텍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러한 이 미국 관세 폭탄 이제 영향으로 이 말레 고무장갑 기업이 주가가 폭등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중국과 이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의 경쟁 업체였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도 있고 태국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좀 반세 수혜가 좀 예상이 되었고, 이 말레이시아 기업 탑글로벌은 이 주가 보시면 31%까지 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글이 좀 중요한데, 현재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 고무장갑 제품은 1000개당 가격이 16에서 17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이 말레이시아 제품보다 2에서 3달러 정도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지금 2020년 70%에 육박하던 이 말레이시아 업체들의 세계 고무장갑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가격이 굉장히 좀 낮았기 때문이죠.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말레이시아의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무장갑 단가도 결국 이 중국이 떨어뜨렸으니까 고무장갑도 단가가 같이 떨어졌겠죠. 단가가 같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매기게 되면서 이 고무장갑의 가격이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무장갑의 단가가 올라가면 이 원재료인 MB 라텍스 가격도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동남아 장갑 업체 업황이 좀 회복이 되고, 추가적으로 다른 건 이제 설비가 좀 축소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규 시장 침입자의 좀 이탈로 일부 공급 과잉 문제가 좀 완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MB 라텍스의 가격 상승 효과로 인해서 이 금호석유의 실적 상승이 조금 예상이 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이동욱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니트릴 장갑의 주요 원재료인 이 MB 라텍스의 국내 수출 가격은 원래 작년 6월에 톤당 638달러까지 좀 하락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전방 업체의 반등으로 올해 8월에는 8월 초순에 870달러까지 좀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이 말레이시아 단가 가격은 970달러까지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가 상승 영향이 이 금호석유에게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이거 제가 이제 키움증권 예상 좀 컨센서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상 컨센서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 보면 일단 이번에 2분기에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매출 실적이 영업이익과 이 단기 순이익이 따라서 같이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1분기 이후 2분기에 매출 실적이 갑자기 이제 1조 8천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간다라고 지금 키움증권 측에서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전에 인도 시장 업황 얘기 드릴 때 이제 같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천연 고무가 지금 강세라고 해요. 이게 합성 고무의 대체제로 좀 불리는데, 이 천연 고무는 이 유럽의 이 탄소 중립을 위한 2025년 이 시행할 계획인 이 삼림 벌채 금지법의 영향으로 지금 미리 천연 고무 재고를 확보를 하기 위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천연 고무의 가격이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합성 고무의 업황이 지금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한번 보아하니 주가는 여전히 이 박스권 구간에 있습니다. 이전에 52주 신고가를 7월 15일 날 기록을 했었어요. 기록하다가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이렇게 좀 빠져주고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해주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조금 실적과는 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실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쭉 내려왔다가 다시 실적이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영이 되면 결국 주가도 좀 좋은 영향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연도별로 봤을 때에는 보시면 매출액이 2011년에 가장 좀 높았죠. 그리고 2022년에 뭐 그냥 좀 낮긴 했는데 그래도 2024년 예상 컨센서스보다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는 뭐 이렇게 좀 계속 올라와 주곤 있는데 결국 뭐 2021년과 2022년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조금 3분기, 4분기 매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추후에 뭐 3분기 실적이 뭐 진짜 이제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은 예상보다 더 크게 나와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부각을 받는지 계속해서 추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 주체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일단 근 한 달 동안은 개인과 이 외국인이 조금 많이 샀네요. 기관이 거의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이 투자 신탁이라든지 연기금 등이 조금 많이 팔았는데 일단 개인이 좀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이 일단 언제 다시 돌아오냐가 좀 중요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첫 번째로는 오늘 얘기 드렸던 이 동남아 의료용 장갑 호황으로 그 영향을 이제 금호석유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이쪽 이제 판매 단가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 영상에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인도의 자동차 보급 확대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이 합성 고무 수입량이 좀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인도 시장이 좀 크니까 이 정도 합성 고무 시장의 좀 확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인도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이 금호석유의 실적 또한 한번 기대를 해보면 괜찮을 듯 보입니다. 이후에는 뭐 추가적으로 뭐 증권사 뭐 리포트가 나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